안녕하세요. 정치 한류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래스 정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 에미상 14개 부분 후보 비영어권 작품 첫 번째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이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으로 작품상을 포함한 14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비영어권 드라마가 노미네이트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2일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후보가 발표되어 오징어 게임은 드라마 부분 작품상, 주연 나무상, 조연 나무상, 조연 여우상, 단역 여우상, 감독상, 각본상, 프로덕션 디자인, 촬영, 편집, 음악상, 스턴트, VFX 등 14개 부분 후보에 지명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또 작품상을 포함해 모두 14개 부분에서 후보로 지명되면서 외국어 드라마로는 최다 부분 후보 지명 기록을 썼습니다. 다만 이는 가장 많은 25개 부분의 이름을 올린 석세션에는 못 미치는 것입니다. 상속을 둘러싼 미디어 재벌 가문 내부의 알력과 갈등을 그린 석세션은 2020년 이미 한 차례 작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올해 시상식에서 석세션, 기묘한 이야기, 베터콜 사울, 유포리아, 오자크, 세브란스 단절, 옐로우 자켓 등 다른 7작품과 수상을 놓고 겨루게 됩니다. 이정재는 나무주연상 후보로 지명돼 오자크의 제이슨 베이트먼, 석세션의 브라이언 콕스, 베티콜 사울의 밥 오든커크, 세브란스 단절의 애덤 스콧, 석세션의 제레미 스트롱 등 쟁쟁한 배우들과 경합하게 됩니다. 조상우 역을 맡은 박계수와 오일남을 열연한 오용수는 드라마 부분 나무주연상 후보에 동시에 올라 수상을 놓고 서로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됐고, 강세벽을 연기한 정호연은 드라마 부분 여우조연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상금 456억이 걸린 수수께끼의 서바이벌에서 마지막 승자가 되기 위해 생명을 걸어 게임에 도전한다는 스토리입니다. 지난해 9월 공개 후 첫 28일간 16억 5,045만 시간을 기록해 넷플릭스 역대 최고 시청 시간을 달성하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이 소식을 들은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파트2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 일본에 많이 있는 것은 든든하지만 우선은 본국을 위해 노력하면 좋겠다. 모두 돌아가면 더 좋은 것을 반드시 할 수 있다. 한국의 기사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일부 사람 외에 아무도 흥미가 없는데. 빈손으로 들어간다는 건 엄마 카이지를 말하지. 모르겠어? 관심 없다. 일일이 일본에 전달하지 마라. 아직 전쟁 중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세상은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직 관심이 없다. 훌륭합니다. 일본은 글로벌이 어렵다. 한국은 환경이 이미 좋다. 일본의 경우는 국내에서 모두 소비될 수 있고 인기가 나오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국내 마켓이 작고 인기도 나오기 어렵고 매출도 어렵다. 그래서 해외로 간다. 엔터테인먼트에 불과하고 일본은 내수 소비 경제를 계속해왔고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글로벌을 향해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국내용으로 되어버린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항상 미국을 의식하고 미국으로 진출하는 것이 가장 영예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최대 시장의 미국을 움직일 정도로 화제성이 높은 작품을 앞으로의 일본은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투자한 N 시리즈의 일본 드라마를 보았지만 포기, 돈을 써도 안 됐다.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일본의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국내용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일본의 소비자도 넷플릭스 등으로 레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애국심으로 보아주는 것도 슬슬 한계일지도. 몇 년 전만 해도 일본 마켓에 포커스로 했지만 그보다 한층 위에 할리우드나 중국에 팔면 파급 효과로 일본이나 아시아 마켓에 팔린다는 것을 한국은 깨달았다. 앞으로도 할리우드 목표로 팔아갈 것이다. 그렇지. 억울하지만 일본은 엔터테인먼트의 면에서도 세계를 팔로로 하는 면에서도 분명히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 외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은 갈라파고스에서 독자적인 길을 계속 나아가길 바란다. 일본은 조금 바뀌고 있어요. 그 정도가 더 좋다. 카이자 배틀로얄이라는 느낌의 기시감에 굉장히 즐길 수 없었다.
애들에게 왠지 일시 유행하고 있어 싫었다. 배틀로얄 1편은 왜 리메이크하고 있지 않는지, 이것은 지금의 시대에도 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은 광고 효과를 누릴 생각은 없다. 무엇이 재미있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모두가 재미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최종화를 정리하는 방법, 전혀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모든 평판만큼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징어 게임이 재밌었던 스토리라면 일본에서도 있을지 모르지만 영상 제작이나 전체적인 연출이나 구성을 따라갈 수 없다. 일본 배우도 지고 있지만 어쨌든 각본과 연출이 어색하다. 그리고 꼭 BGM을 넣는 것이 싫다. 연기나 대사의 장점이 사라진다. 내용은 카이지의 표절이지만 지금의 예산 삭감의 일본에서는 이런 작품을 할 수 없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의 오징어 게임에 계속되는 이슈가 많이 불편한가 봅니다. 처음에 자신들의 작품을 표절했다고 난리더니 이젠 S 오징어 게임이 재미없다고 폄하를 합니다. 이번에 에미상에서 어느 정도 상을 휩쓸지 모르지만 상을 많이 탈 경우 일본의 반응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장마철 큰 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